여보세요? 교수님, 저 향숙인데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뭐 바쁘게 잘 살고 있죠, 뭐.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 뭔 일인데? 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잡마켓에 나가는데요. 벌써? 네가 벌써 졸업할 때가 됐어? 네, 시간이 완전 빛의 속도로 그냥 훌라당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요즘 진짜 정신없겠다. 교수님, 저 논문 프로포잘 준비 중이라 잡마켓 준비도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티칭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혹시 뭐 팁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래? 당연히 알려줘야지. 지금 학교에서 티칭 좀 했어? 네, 지난 학기부터 한 과목 가르치고 있기는 한데, 안녕하세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 홍보 김 교수 홍김 김양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김 교수 광김 김유정 인사드립니다. 근데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 광고 김 교수가 이 광이 미칠 광의 광김 아니냐고 했더니 홍김이 그래도 밝은 광이라고 해줬죠. 네, 제가 그랬죠.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저랑 같이 살고 계시는 다른 교수님 한 분이 지난번 에피소드를 듣고서는 광고 김 교수라 광김이면 넓은 광이지 왜 밝은 광이냐고 저보고 막 무식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처음에 교수들이 뭐 고지식하네, 노잼이네, 뭐 이런 편견들이 아우 사실 아닙니다. 이랬는데 아 정말 좀 씁쓸한데요. 어쨌든 광고는 넓은 광에 알릴고를 쓴다는 것 변명 아니고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그때 미칠 광에 반대되는 단어 생각하다가 밝은 광이 생각나서 얘기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주제가 교수 지원 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인데 광김이 최근에 학교를 옮겼으니까 저보다 좀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11년 동안 뉴욕 맨하탄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일했었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그때 1월에 갑자기 과가 없어진다고 결정이 난 거예요. 급하게 이제 학교에 그때부터 지원해서 3월에 인터뷰를 보고 지난 가을 학기 그러니까 2021년 8월부터 이곳 텍사스 주립대학으로 오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우선 Chronicles of Higher Education이라고 이제 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웹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학교에 잡 오프닝이 있는지 확인했고요. 거기서 이제 제 전공 분야에 맞는 몇 군데 지원했었습니다. 아, 진짜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너무 정신없이 잡 알아보고 인터뷰하고 오퍼 받고 그랬던 그 날들이 막 제 머릿속에도 지금 주마등 스쳐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네, 멘붕이었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그때. 랭크에 따라서 지원할 때 요구 사항이라던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랭크에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있는데 보통 이제 커리큘럼 비타 주로 줄여서 CV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커버 레터 내가 이 학교에 왜 오게 됐는지 그런 것 그리고 티칭 그리고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요즘에 새로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이버시티 스테이트먼트가 기본 제출 서류가 될 것 같아요. CV는 쉽게 말해서 레주메죠. 이력서 같은 건데 우리가 뭘 지원할 때 보면 나의 경력과 그다음 여러 가지들을 넣잖아요. 그래서 CV는 기본적으로 학력, 에듀케이션 섹션이 있어서 자기가 어디서 졸업을 했는지, 그다음 퍼블리케이션 섹션 얼마나 많은 페이퍼를 냈는지, 그리고 그랜트를 받은 이력이나 수상 경력, 그리고 티칭, 내가 가르친 과목들이나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넣고 또 통계나 소프트웨어 기술적으로 그런 자격증들이 있으면 그것도 적어 놓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야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관련 경력이나 그리고 방송 관련 기술들 그리고 다뤘던 장비들도 좀 자세하게 저는 적었어요.
또 학교나 외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커미티 활동이 있다면 그것도 적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CV를 보면 지원자의 과거 일한 경력이나 석박사 과정이 한눈에 보이죠. 그런데 지원하는 자리가 리서치 스쿨이냐, 티칭 스쿨이냐에 따라서 CV의 구성도 살짝씩 다르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팁은 그 십몇 년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 그러니까 참고로 홍김하고 저는 지도 교수가 같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리서치 스쿨에서는 아무래도 리서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퍼블리케이션과 그랜트 섹션이 에듀케이션 다음으로 먼저 보이는 게 좋고, 티칭 스쿨인 경우에는 티칭 경력이나 티칭과 연관되는 직장 경력이 먼저 보이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건 CV뿐만 아니라 커버 레터를 쓸 때도 해당되는 건데 이런 작은 CV 구성의 차이가 특히 티칭 스쿨의 서치 커미티에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죠. 지원자가 지원하는 포지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냥 무작정 기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는 인상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커버레터. 이 음, 커버레터는 서치 커미티에게 서면으로 자신이 이 포지션에 지원한 이유랑 왜 자신이 적합한, 즉 qualified 이상으로 훌륭한 인재인지, 그리고 excellent candidate인지 막 어필하는 한 두세 장짜리 레터거든요. 음, 혹자들은 이 커버레터를 서치 커미티가 읽기는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던데, 사실 서치 커미티 멤버들이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로 구성되고, 그 개개별 멤버들이 커버레터뿐만 아니라 모든 제출 자료들을 다 꼼꼼히 리뷰를 한 뒤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커버레터에 오타가 있다거나, 어떤 지원자들은 여러 학교를 그냥 일단 지원해보자 뭐 이런 심산으로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학교 이름을 잘못 기재를 하고 그냥 제출해 버리고 하면은 바로 아웃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박사과정 때 교수님들이, 너희들도 이제 지원을 할 거니까, 이런 경험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리뷰 과정에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잘 쓴 커버레터가 있었어요. 근데 맨 끝에 학교 이름을 실수해서 다른 학교 이름으로 넣었더라고. 나는 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들, 그럼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실제로 아웃시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 지원할 때도 그렇지만 교수 자리 지원할 때도 일단 핏이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혹시 모를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다 지원하는 추세라 동시에 여러 학교에 지원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여러 학교 포지션에 동시에 지원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학교 이름만 바꿔가지고 내면 이 지원자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 서치 커미티의 시간을 많이 뺏는 거라 지원하실 때 이 점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교들은 recommendation letter, 즉 추천서들을 첫 서류 지원 단계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천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시간과 정성을 그만큼 들여야 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막 지원하는 지원자들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refer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춘천인 이름 몇 가지를 좀 넣는 거죠. 이름 정보만. 네, 첫 서류 지원 단계에서 그 레퍼런스들의 이름과 연락 정보만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CV 맨 뒤에 레퍼런스 리스트만 더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러면 조금 편하긴 하죠. 교수님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 이렇게 리스트만 내면 또 그쪽에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외에도 중요한 지원 자료들을 보면 이제 티칭 스테이트먼트랑 리서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일단 먼저 티칭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두세 페이지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한 페이지도 가능하지만 이 교육자로서의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학생을 대하고 가르칠 건지 그리고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거든요. 너무 입에 발린 말들을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근데 요즘 인터넷을 검색하면 좋은 샘플들도 구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표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남의 거를 베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인들한테 예시들을 좀 받아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자기가 앞으로 교육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요 가치관이 정확히 서지 않으면 사실 교수라는 직업을 즐기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심오하게 쓰는 아, 게 듣기만 해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티칭 스테이트먼트 혹은 티칭 필로소피라고 하죠. 이 서류 준비할 때는 처음에 시간이 꽤 많이 들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사람들마다 글쓰기 스타일이 좀 달라서 뭐 이렇게 딱 정형화된 형식이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잘 부각시키면서 조교수 랭크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교육자가 되겠다는 확실한 그림을 서치 커미티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부교수나 그 이상의 랭크에 지원을 한다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어떤 교육자였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해서 학생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서포터가 되겠다 등등의 그 빅픽처를 그려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도 힘든 정도니까 막상 쓰려고 노트북 딱 펼치면 진짜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티칭 스테이트먼트를 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는데, 이 인상적이었던 학생들의 코멘트 문구 몇 개를 좀 넣어주는 것도 되게 효과적입니다. 아, 그리고 티칭 스테이트만큼이나 중요한 제출 자료가 리서치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이건 이제 자신의 주력 연구 분야와 지금까지 한 연구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심층적이지만 간결하게 잘 정리한 문서라고 하겠는데요. 이 리서치 스테이트먼트를 쓰다 보면 희한하게도 내가 박사과정 동안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지 방향을 잘 잡고 이제 연구 성과를 내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해요. 완전 100% 공감합니다. 티칭 스쿨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그 지원자들을 심사할 때 이 지원자가 충분히 리서치를 꾸준히 해 나갈 역량이 되는지를 보는 것 같고, 뭐 흔히들 포텐셜을 본다고 하죠. 그리고 리서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연구 주제의 그 빅픽처가 잘 잡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서치 스쿨에서 이렇게 기대하는 인재상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보는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원자가 지금 진짜 자기가 박사과정 할 때 해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있는, 현실성이 있는 연구 플랜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막 큰 아주 원대한 계획을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써놓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든 구체적으로 진짜 연구와 관련된 용어들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잘 설명해서 자기의 리서치가 지금까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연구 분야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소위 그 쉬운 용어, plain language라고 하죠. 그런 거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아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면 안 되니까 전문가적인 이런 지식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쉽게 쉽게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지만 이게 리서치 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리서치 프레젠테이션도 하거든요. 그때도 이러한 팁들이 적용이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공통적으로 제출되는 서류 하나가 아까도 말했지만 diversity statement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지원할 때는 이런 몇 학교들만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반 전에 제가 지원할 때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제출 서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흔히들 DEI라고 하는데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요 세 가지 이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런 지원자의 생각과 입장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DEI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는 학교들은 저희 같은 마이너리티가 일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확률이 사실 높아요. 제가 첫 3년 조교수로 일했던 위스콘신에 있는 작은 카톨릭 사립대학은 사실 오피스 오브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이라는 부서를 되게 화려하게 막 다시 처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때 같은 과 교수들에게 막 분리당하고 막 왕따 당하고 진짜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도 보호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그 오피스 디렉터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는데 그런 건 진짜 1도 소용이 없었고 그냥 그분은 좀 얼굴 마담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제가 좀 흥분을 해서 말이 세게 나오네요. 그때 음. 그 3년이 저에게는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학교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타우슨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DEI에 관련된 일은 정말 칼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이고 패컬티고 스텝이고 DEI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배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국물도 없고요. 엄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그 관련된 커미티들도 굉장히 많고 활동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학생들이 그 DEI 마인드를 완벽하게 탑재하게끔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점에서 DEI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DEI 스테이트먼트도 사실 뜬구름 잡듯이 쓰면 효과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사실 여기 텍사스 주립대학을 옮길 때 이 학교에서 특별히 DEI를 요구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이제 커버 레터에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커버 레터에 넣었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뉴욕에서 있어서 뉴욕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 학생들이 많은 교실 환경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관점을 키워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해줬던 게 저는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